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을 쓰고 있는 작가이자 평범한 건축학과생 시정식입니다. 네,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건데요. 첫 번째로는 이 평범한 건축학과생이 도대체 왜 동화책을 쓰고 있고 그 동화책으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눠볼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오늘의 큰 주제인 삶의 온도와 관련된 동화책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평범한 건축학과생이 왜 동화책을 그리고 그 동화책으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.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? 이 그림은 스토리버거라고 하는 햄버거집 그림입니다. 햄버거집은 이야기의 소재를 햄버거의 토핑으로 파는 집인데요. 사실 이 그림은 저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 소재들을 쌓아두고 정신없이 떠드는 모습인데요. 제가 좋아하는 한 여자분과 햄버거집에서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과 추억에 메시지와 상상력을 조금 더해서 그린 그림이에요.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그림이나 또 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사소한 일상이나 습관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이 상상력과 메시지를 조금 더한다면 굉장히 재밌어진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, 또 우리들의 추억들,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들, 이런 것들을 상상력을 조금 더해서 우리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동화책으로 만들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동화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읽어보면서 우리들의 평상시, 우리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친구랑 밥 먹고 이런 일상도 충분히 재밌어질 수 있고 또 좋은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죠. 또 투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. 그런데요, 저는 한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건축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건축을 같이 공부하면서 또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쓰는 저에게 이렇게 묻게 되었죠. 한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과정과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동화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닮은 점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렇다면 만약에 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진 동화가 된다면 그 동화를 우리 집 그 자체로 표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. 나의 추억,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하는 이야기, 나 일상이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집이 있다면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소중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동화로 만든 다음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만드는 작업을 해봤는데요. 오늘 여러분과 그 과정을 짧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이 장생포 고래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작가분이 계세요. 작가분은 고에 대한 추억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와 가치관을 상상력을 아주 조금 더해서 동화로 만들게 됩니다. 이 뿜이라는 동화가 그 동화인데요.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고래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 동화 속에는 그 작가분의 이야기와 또 그분만의 감성, 또 그분만의 고래에 대한 추억과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어요. 이제 이 동화 속에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을 짓는 과정들과 연결시키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요, 이 고래가 이 수면 위에 떠 있는 모습으로 한번 집을 지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렇다면 이 고래의 머리 부분은 생각을 하니까 책을 읽는 공간으로, 또 대부분은 우리도 수월하고 쉬니까 쉴 수 있는 공간으로, 또 꼬리는 헤엄을 열심히 치니까 일을 하는 공간으로 공간의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. 이거 외에도 이 동화 속에 있는 수많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우리들이 정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집의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도록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.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그 아이디어들과 또 그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, 또 그 작가분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들과 메시지가 우리 눈에 정말로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집의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. 이게 그 지어진 집인데요.
저 왼쪽에 있는 고래의 머리 같은 부분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고요. 저 오른쪽에 보이는 꼬리 모양은 꼬리가 열심히 헤엄치듯 작가분이 일을 하는 작업실이자 집이 되었어요. 그렇다면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고래 배 부분은 쉬는 공간이었죠. 그 쉬는 공간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나와서 밑에 내려서 쉬고 또 작업을 하던 작가분이 집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쉬는 모습들 보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쉬고 또 작가분도 영감을 얻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것뿐만 아니라요. 그 동화 속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또 그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그 집으로 표현되고 우리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작가분이 이 집에 이제 지어진 집에 가게 된다면 또 이 동화를 읽으신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게 된다면 그분만의 이야기가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오고 실제로 우리들이 있는 공간에서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요, 만약 이 작가분이 여러분들을 이 도서관과 집에 초대한다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. 우리 집에 가면 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.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특별하고 동화같이 재밌고 특별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집에 잘 담겨있다.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동화책으로 만들어주고요. 그 동화책을 우리들이 정말 느끼고 들어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건축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. 이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고 특별하고 소중해질 수 있고요. 그 소중해진 이야기는 우리들의 집과 방 속의 이야기로 잘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과정들과 또 오늘의 주제인 삶의 온도와 관련돼서요. 집에 관한 동화 한 편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. 동화다 보니까 아이같이 똘망똘망한 눈과 또 어떤 내용일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동화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. 옛날에 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. 이 여자는 굉장히 특별한 외계인을 만나게 됩니다. 이 외계인은요, 다리가 달려있어요. 그리고 어딘가 부상을 당해 있는 것 같아 보였죠. 핀이 보자마자 핀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. 핀은 그 외계인을 쫓아가서 부상당한 곳을 정성스럽게 고쳐주고 치료해줘요. 그래서 그것에 감동을 먹은 이 외계인은 딱딱한 껍질을 열고 이 여자 핀을 내부로 초대하게 되죠. 그런데요, 놀랍게도 그 안에는 진짜 외계인인 두라는 외계인이 있었어요. 이 동그란 머리와 이 팔다리를 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. 이 두라고 하는 외계인은 달팽이 껍질 같은 우주선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. 달팽이처럼. 그 속에는 그가 좋아하는 물건들, 그 일기장, 그 추억이 담긴 사진들, 저기 보면 뒤에 우주에 대한 지도도 보이죠. 그가 그동안 우주를 했던 기록들도 다 담겨있죠. 이 피는 그 두의 우주선 속으로 들어가서 두의 껍질 속에서 두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. 두가 지내왔던 세월들, 두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두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죠. 근데 이 둘은 이제 지구를 떠나서 우주 여행을 시작합니다. 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. 우주 여행을 하면서 핀은 더욱더 많은 세계들을 알게 돼요.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. 또 두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죠. 이렇게 긴 우주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두와 핀이 지구로 돌아왔는데 두가 지구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. 사람들이 대포를 쏘고 창을 던지고 부수게 되는 거죠. 안타깝게도 이 두의 딱딱한 껍질이 지구인들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. 한 번도 껍질 밖에 나와본 적 없던 두는 굉장히 절망한 표정이죠. 근데 이런 두를 위해서 이 핀은 결심을 합니다. 두를 위해서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주는 거죠. 이 새로운 껍질에는 두의 이야기, 두가 좋아하고 두가 평소에 하던 습관들이나 두가 즐겨하던 것들, 두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잘 담아서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줘요. 그리고 두는 이 껍질에 만족하고 다시 우주로 떠나게 되죠. 그래서 핀은 지구에 남아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넓은 우주, 또 자신이 보고 자신을 치유했던 그 우주에 대해서
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돼요. 천체 관측소를 짓고 아이들에게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짧게 간략하게 줄여서 들어봤는데 혹시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? 저는 오늘 이 우주선에 처음 들어간 핀과 이 두의 껍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 두의 껍질에는 그가 좋아하고 즐겨하던 물건들이 가득하고요. 또 일기장과 사진들, 평생 이 껍질 속에 들어왔던 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. 두에게 이 껍질은 자신이자 집이었던 거죠. 자기 생각대로 다리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요. 우리들의 집과 방이 이 두의 껍질하고 같아요.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던 물건들, 내 몸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커튼이나 가구들, 또 내가 좋아하던 사진이나 물건들, 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침대 위 양말들도 우리들의 추억과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죠. 그런데요, 우리들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바쁘다는 이유로 집이 그저 우리들이 일을 나가기 전에 쉴 수 있는 곳으로, 또 그냥 TV를 보고 시켜 먹고 밥을 먹는 곳 정도로 생각하죠. 근데요, 저희들의 집은요, 우리들에게 참 수많은 영향들을 주는데요. 그 중에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집이에요.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지,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, 나에게 소중한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정말 잘 알게 되죠. 근데 우리들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놓치다 보면 정작 나를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알고 보면 우리들의 집 속에 나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거든요.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짧지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. 여러분도 이 두이자 핀이 될 수 있어요. 여러분들만의 껍질을 가지고 있고요. 여러분들의 집과 방 속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겨할 수 있는 물건들을 채워보고, 또 외계인처럼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집과 방 속에서 핀처럼 내가 이 사람이 이 외계인이, 나라고 하는 외계인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,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가, 또 어떤 사진들, 또 어떤 물건들, 이것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지,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기록하면서 나라고 하는 삶의 온도가 과연 우리 집에선 몇 도였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.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신다면 이런 말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집에 가면 동화 같은 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? 예, 감사합니다.